나이 들어도 꽃처럼 피어날 수 있다. 외적인 젊음이 사라진다고 해서 가치와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생의 주름 속에 더 깊은 아름다움이 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선영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조명은 그녀의 얼굴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비추었다. 어느새 깊어진 눈가의 주름, 예전보다 윤기를 잃은 머리카락, 이유 없이 찾아오는 열감과 식은땀. 이게 나인가? 52세. 직장에서는 선배님으로 불리며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집에서는 남편과 두 아이의 든든한 엄마로 살아왔던 그녀였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선영은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허감에 휩싸였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어나고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차올랐다. 병원을 찾은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갱년기 증상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지만 선영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닌 건가? 나는 이제 끝난 건가? 그 질문이 매일같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대기업 회계팀에서 25년째 근무 중인 선영은 누구보다 꼼꼼하고 성실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숫자와 보고서가 아무 의미 없는 반복처럼 느껴졌다. 차장님, 이번 결산 자료 검토 부탁드립니다. 후배의 말에 선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류를 들여다보던 그녀는 집중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이 안개처럼 흐릿했고 이유 없는 무기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예전 같으면 작은 오류 하나에도 집요하게 잡아냈을 텐데 이제는 그런 힘조차 나지 않았다. 회의 중에도 마찬가지였다. 상무의 지적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땀이 줄줄 흘렀다. 동료들의 시선이 꽂히는 순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밀려왔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야근과 술자리로 바빴고 대학생 딸과 아들은 각자 일상에 몰두하느라 대화가 줄어들었다. 엄마,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딸 수진이 묻자 선영은 억지로 웃어 보였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다 결국 눈물이 왈칵 터졌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아무도 모르고 있구나. 밤마다 선영은 한참을 뒤척였다. 이불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사로잡혔다. 여성으로서의 자신, 직장인으로서의 자신, 엄마로서의 자신, 그 모든 역할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실수 하나가 크게 문제가 되었다. 보고서의 누락으로 상무에게 크게 혼나고 동료들 앞에서 면박을 당했다. 차장님답지 않네요. 요즘 왜 이러십니까? 그 말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다. 선영은 회의실을 빠져나와 화장실 칸에 숨어 울었다. 나는 이제 끝난 걸까?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여자라는 이름으로도. 그날 밤 선영은 깊은 절망감 속에 술잔을 기울였다. 남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했고 아이들은 눈치만 보았다.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의 오랜 친구 미정이 전화를 걸어왔다. 야, 목소리가 왜 그래? 요즘 무슨 일 있어? 처음엔 괜찮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선영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 너무 힘들어.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어. 전화를 받은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선영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들 겪는 거야. 나도 몇 년 전에 똑같이 겪었어. 근데 그걸 견디고 나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다시 찾을 수 있었어. 그 말이 선영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냈다. 정말 나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선영은 어느 날 퇴근길 우연히 작은 꽃집 앞에 멈춰섰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사한 꽃다발과 부드러운 조명이 그녀의 눈길을 붙잡았다. 그날따라 유난히 심장이 두근거렸다. 들어가 볼까? 낯선 공간에 발을 내딛는 게 조금 두려웠지만 발걸음은 이미 문을 열고 있었다. 가게 안은 은은한 꽃향기로 가득했고 각양각색의 꽃들이 마치 환하게 웃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피어났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미소를 띤 젊은 여성 원장이 인사를 건넸다. 혹시 꽃꽂이 수업 관심 있으세요? 선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시작된 플로리스트 클래스는 그녀의 삶을 바꿔놓는 작은 씨앗이 되었다. 첫 수업 날, 선영은 덜컥 겁이 났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손재주도 없는데. 그러나 원장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꽃은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꽃과 눈을 맞추고 마음 가는 대로 놓으시면 돼요. 선영은 조심스레 하얀 장미 한 송이를 손에 들었다. 살짝 떨리는 손끝에 닿은 꽃잎의 촉감이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 언제 이렇게 뭔가를 제대로 잡아본 적이 있었더라. 수업이 거듭될수록 그녀는 꽃을 만지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졌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갱년기로 인한 우울감이 꽃을 하나하나 꽂을 때마다 조금씩 옅어졌다. 마치 마음속 응어리가 꽃잎 사이로 흩어져 사라지는 듯했다. 꽃꽂이 클래스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모두 나이, 직업은 달랐지만 꽃을 좋아한다는 공통점 하나로 금세 친구가 되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늘어났고 선영의 표정도 차츰 밝아졌다. 어느 날 원장이 작은 제안을 했다. 선영 씨, 이번에 지역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플라워 전시회가 있어요. 한번 참여해 보실래요? 순간 선영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가요? 아직 깨운 것도 많지 않은데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마치 선영의 오랜 불안을 뚫고 들어오는 듯했다. 그래, 완벽할 필요는 없어. 그냥 내 이야기를 담으면 돼. 전시회 당일 선영은 노란 프리지아와 하얀 장미를 섞은 작품을 내놓았다. 프리지아는 새로운 시작을, 장미는 순수한 마음을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된 뒤 선택한 꽃이었다. 그녀는 그 꽃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그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은 선영의 작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고 몇몇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참 예쁘다는 말을 건넸다. 그 순간 선영은 오래 잊고 지냈던 자신감을 느꼈다. 가족들도 변화를 알아차렸다. 남편은 요즘 당신 얼굴이 예전보다 한결 밝아진 것 같아 라며 놀란 듯 말했고, 아들은 엄마가 만든 꽃꽂이 집에 두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라 하며 자랑스레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다. 선영은 웃었다. 갱년기로 무너져가던 자신이 이제는 꽃과 함께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선영은 마치 또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듯한 기분을 느꼈다. 갱년기의 어두운 터널 끝에 작은 불빛이 아니라 활짝 핀 꽃밭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원장은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다. 선영 씨, 혹시 플로리스트 자격증 과정에 관심 있으세요? 실력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 말에 선영은 순간 웃음을 터뜨렸다. 제가요? 그냥 재미삼아 한 건데.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반응하는 걸 느꼈다. 그래, 나도 뭔가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밤마다 교재를 펼쳐 공부하고 주말에는 연습을 위해 꽃시장을 찾았다. 오랜만에 무언가에 몰입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선영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남편은 늘 무뚝뚝했지만 그녀가 꽃을 꽂을 때면 옆에서 조용히 의자를 옮겨주거나 물을 갈아주었다. 이건 무슨 꽃이야? 하고 묻는 그의 눈빛에는 예전엔 없던 따뜻함이 스며 있었다. 딸은 엄마를 따라 꽃꽂이를 배우겠다며 수업에 함께 등록했다. 엄마랑 같이 뭔가를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 그 말에 선영은 마음이 벅차올랐다. 아들 역시 엄마, 요즘은 훨씬 젊어 보여. 솔직히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는데 엄마 보니까 나도 용기 난다. 라며 진심을 털어놓았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가족에게 힘이 될 수도 있었구나. 시간이 흘러 선영은 동네 작은 복지관에서 무료 플라워 클래스를 열게 되었다. 같은 또래 여성들, 갱년기를 겪는 이웃들,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수업에 찾아왔다. 꽃을 만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지네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선영은 뿌듯했다. 그녀 자신이 꽃에게 위로를 받았듯 이제는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갱년기의 혼란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듯했던 시절은 이제 아득하게 멀어졌다. 선영은 더 이상 여성으로서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의 자신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 꽃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꽃을 피우는 거구나. 꽃집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선영은 미소 지었다. 예전보다 주름은 조금 늘었지만 눈빛은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선영은 작은 플로리스트 가게를 열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시 피어나는 계절꽃과 마음을 엮는 공간. 그리고 매일 아침 문을 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아름답다. 꽃은 그렇게 선영의 제2의 인생을 증명하는 가장 화사한 언어가 되었다.